자, 이제 45페이지에 2번 투기 과일 주구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왔던 상이고 또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전매 제한 등을 위해서 투기 과일 주구 지정합니다. 근데 이 다른 제한 지역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하지만은 이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정 절차는요, 시도지사가 정할 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도가 정할 때 시도는 국토부와 협의한다. 요것만 차이 나고 분양가 사안제가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그러면 투기과일 주구 지정 대상 지역이 밑에 보시면, 자,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징에 보시면, 그 옆에 그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요 투기과일 정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최대한 범위가 아니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정한다라는 또 체크하시면서, 핀셋 지정이라고 하죠. 하나의 구 안에서도 하나의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 뭐 금단이나 청라 또는요 가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도시 형태인데 그 외에 또 지역들은 좀 노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핀셋 지정을 위해서 시군구 지정이 원칙인데 또 읍면동 단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그 대상 지역이 밑에 나와 있죠. 자, 일단 여기 1번, 2번에서만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2개월 뜰 때는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국민 평형은 이제 10대1 초과. 또 2번 보시면 분양 계획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이다까지만 지문에 나와서 답으로 보는 적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정 절차는 분양가 상한제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요 해제도 똑같아요. 원칙은 보시면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잘 안 해. 그런데 2번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는 거의 지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장관이 다 합니다. 장관한테는요, 이제 종전에 했던 1년마다 해서 바뀌었죠. 지금 반기마다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심의 통해서 재검토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기마다. 자, 또 해도 해제를 안 해주면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40일, 요청 40일 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 주더라. 여부 검토입니다. 자, 그 밑에 2번이 7번이죠. 조정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투기 과일 주구 많지는 아니지만 또 사전에 좀 대비해서 준해서 이제 좀 더 제한해보자 라고 하는 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건 장관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가 원칙인데 읍면동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랍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절차는요, 분양가 상한제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러니까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나눠서 정한다 라고 합니다. 박스에 상세한 대상지역이 나와 있지만 이까지는 보지 마시고 여기 박스 위에 있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보시는데, 과열 지역은 3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1.3배 초과란 부분 기억하시고요. 위축 지역은 6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이 1% 이상 상승이 아니고 반대로 하락한 곳이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그 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요 조정 대상 지역이 검토한 결과 유지가 되었습니다. 유지. 그러면요, 6개월 안에 같은 사유로 재해제 요청은 할 수 없다 하면서도 조정 대상 지역도 반기마다 항상 재검토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실제적인 거주 의무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로 가보십니다. 임대주택 건설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주택 건설 현장에 보통 뭐 민간 공공임대가 나오지만은 그런 식의 단지 말고 임대주택이 없는 곳 같은 곳에 혜택을 주어서 임대주택을 빼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박스 하나 보이죠? 이런 곳이 보통 임대주택이 없는 곳으로 많이들 납니다. 30호 이상의 복합주택이죠. 주상 복합주택에는 임대가 없겠다라고 다들 오해합니다. 있어요. 자, 또 2번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보이죠? 이건요, 공공임대가 아니고 민간 임대주택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보증금 좀 1억, 뭐 이렇게 좀 2억 받고 나서 월세도 좀 센 곳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가 똑같아요. 그래서 8년이나 10년 이렇게 거주하면, 지금은 10년이지만 종전에는 그 기업형 8년도 있습니다. 8년 거주하고 나서 선택에 따라서 다 입주자분들이 집을 다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속에는 공공임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곳에 살짝 혜택을 주어서 공공임대를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과 협의하겠죠.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완화되어서 집을 더 지으면 그 중에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비율은요. 완화되어서 더 건설하는 면적에서 30%에서 60%입니다. 30, 60. 그리고 재건축평 가시면 30에서 50이다. 어딥니까? 저기죠. 어딥니까? 재건축평 가시면 30, 50 나옵니다. 30, 60입니다. 30에서 60% 내에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받는데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밑에 4번 보이시죠? 그 임대주택을 그냥 기부 체납받는데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급 가격은 보세요. 건축비는 건축비, 임대주택을 넘겨받는 부분이 있죠. 건축비는 주겠다. 대신 땅에 대한 지분,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또 그 위에 관로 2번 보시면 이런 임대주택을 빼낼 때 구분되게 하면은 뭔가 단지 내에서 소외감이 발생합니다. 소외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해서 선정을 해서 넘겨받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행 때문에 거의 조금 표는 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오른편에 있는 이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정비사업 갈 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큰 4번에 주택의 자금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금. 자, 자금하면요. 입주자 저축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하나하고 또 주택 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편이 있습니다. 상환사채는 좀 뒤에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입주자 저축하면은 그냥 딴 것 말고요. 국민주택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요 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요 문장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다 선택적으로 신청해서 갈 수 있는데 그 명칭이 뭐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이렇게 체크하십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자, 2번 상을 보세요. 2번 상. 1인당 한 계좌입니다. 한 세대당이 아니고 한 세대가 아니고 1인당 그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큰딸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왼편에 본문에 보시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를 외우세요. 국민주택사업자 붙입니다. 특별회계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요 뭐냐 지방자치단체 있죠. 각 서울시, 부산시 등에 이들이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의 명칭이 뭐냐? 특별회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재원을 모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재원을 모은다. 그 재원의 명칭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다라고 합니다. 사업자 붙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에 포함된 것이 밑에 박스에 쭉 나와 있죠. 딴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차입을 할 수 있어요. 차입인데 차입금은 3개 나오죠.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할 수 있다. 외국 차입도 할 수 있어요. 4번 상 보시면 요겁니다. 금융기관, 한국은행 등 차입금은 없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차입한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아니고 농협은행에서 차입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나온 적이 한번 있죠. 어디입니까? 저기 보시면 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예외해서 보시면 30회 이상, 30% 이상이라 할지라도 저기 농촌 마을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할 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자금을 할 때 사업계획 승인에서 예외해 준다 할 때 그때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여기서는 농협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예상은 통과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나오죠. 풀어보십시오. 쭉쭉 넘어가시고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이제 54페이지 보시면은 54페이지입니다. 주택 상환사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주택의 자금 중에 일종이죠. 중요한 자금이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 시행 자금을 입주를 원하는 자한테 미리 돈 받고 그 자금 가지고 주택에 땅을 매입하거나 또 건축 비용에 투입을 해가지고 건축한 다음에 그 상환사채에 돈을 넣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겠다. 일종의 할인, 미리 돈 받고 집을 지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채를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만들 수 있는데 누구냐면 토지주택공사 LH 또 기타 민간 사업자 있죠.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아니고
주택공사 LDH 아파트하고 일반적인 민간 시행 아파트, 민간 아파트, 뭐 GS자이, 뭐 삼성 에미안 등을 짓는 사업자들에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무슨 다른 법 보시면 사채 채권 발행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요 주택 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받더라.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회사, 민간시행사인 토지 등록사업자, 민간시행사들이 발행할 때는요, 요건이 있고 민간사업자 부도 파산에 대비해서 보정도 설정해야만이 발행하게 해준다. 신용이 좀 좋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발행 요건이 나옵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우리가 등록사업자들의 등록 기준, 또 보시면 또 뭡니까? 시공 기준 할 때 무슨 3억 원, 5억 원 등 나왔습니다. 따로 상환사채 발행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사업자 있죠. 자산평가 개인사업자는 발행을 못한다. 법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보시면서 자본금도 등록 기준이 3억인데 근데 시공할 때 5억은 부르죠. 5억처럼 이것도 5억 원 이상이 필요하더랍니다. 자, 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 인력과 장비를 좀 갖추고 있는 규모 있는 회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 세 번째 티것인데 우리가 접대 시공 기준을 딱 보시면은요, 5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는 보시면 5년간 합산해서 100세대, 6층 이상을 지을 때는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3년 딱 듣죠. 근데 합산이 아니고 이때는 연평균 300세대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한해서 보정을 세우고 발행 승인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발행 규모도 제한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범위 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발행했던 호수 규모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자, 요건 금액이 크겠죠. 뭐 5억, 4억, 3억, 뭐 7억, 8억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명 정권이다랍니다. 그래서 추운 사람이 임자되는 무기명 정권이 아니고 기명 정권입니다. 또 액면, 또 할인, 또 지금 돈을 받을 때는 5억이지만 실제 집은 7억짜리. 그래서 할인 발행도 할 수 있다. 이 점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했으면 상환을 해줘야 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인데 발행 1로부터 3년이 아니고 주택 공급 계약, 발행 1부터 하는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달합니다. 분양 계약 체결일까지 3년 넘을 수 없다. 돈 받고 땅을 매입하고 사업을 준비하면요, 시간 좀 필요합니다. 땅을 매입했다 해도 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뭐 기타 준비한 시간이 1, 2년 필요하다. 최소한 필요하는데 이거 다 포함해서 3년 안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라. 입주가 아니고 분양 계약 체결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지만은 우선 지위 양도 금지,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지위에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경우냐? 전매 제한편에 1번, 2번, 3번이 똑같이 나옵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 시군, 구청으로 이사갈 때 양도할 수 있다. 자, 또 해외 이민 간다, 체류 인연이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세대원 전원이 할 때 이 경우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양도할 때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또 7번에 있습니다. 사채권자, 요 채권자 양도는요, 사채원부 있죠. 사채원부, 주택상환사채원부 장부가 있습니다. 에다가 기재해라. 양수인의 성명 기재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정권이 있어. 기명정권. 정권을 또 이중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정권의 뒤에 배설을 해야 돼. 그래서 채권, 정권에도 기재, 배설을 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은 사채 원부의 기재, 대항력 발생이 정권의 사채의 기재, 채권의 기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 민간사업자가 말소가 딱 되어서 말소가 다 해서 그러면 사채는 무효냐? 아닙니다. 왜? 민간사업자는 보정이 있죠. 보정이 있어. 보정. 이 보정 때문에 사채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법 적용할 때 보시면 먼저 여기 있는 이 주택법 내용을 다 적용합니다. 이거 외에 필요할 때는 상법에 있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10번 보시면 또 사용 용도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면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땅 구입 비용, 자재 구입 비용, 건축비 등에 투입해야 되지 다른 사업장에 일반 회계에 이것을 돌려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금은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관리합니다. 토지공사 거의 발행 안 해. 민간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요 민간회사인 발행자들과 보정이 필요하죠. 보정회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오른편에 보시면요. 등록사업자 지원기준 등을 또 비교를 이렇게 하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리모델링 등에서 이 법의 제일 마지막 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